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은 남자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네. 예. 행복한 하루를 아마 많이들 꿈꾸고 또 우리가 활기차게 미래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복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는요, 당신의 행복을 행복한 인생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세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 이곳에 존재한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모두로 바꾸시면 그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란 뭐냐,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 위한 실천사항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뭔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그걸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실천할 내용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이 정치인하고요, 개의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공통, 개입니다. 개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자, 공통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 주인도 못 알아보고 덤빌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죠. 개도. 예. 두 번째, 한 번 미치면 약도 없다. 예. 정치도 마찬가지고, 예. 자기 당원만 챙기죠. 세 번째, 밥만 주면 아무나 주인이다. 예. 이 또개는 뭡니까? 자기 밥 잘 챙겨주면 바로 주인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족보가 있으나 믿을 수가 없다. 예, 불맹함 또개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놀고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 요즘 정치도 보면 서로 안 맞다고 이래야 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매도 그때뿐 옛날 버릇 못 고친다. 참 고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떻게 말을 해도 다 개소리다. 이렇게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 좀 씁쓸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재밌게 그냥 유머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을 딱 쳤는데요, 계속 공을 칠 때마다 공이 연못에 빠지는 겁니다. 또 쳐도 또 빠지고, 또 쳐도 또 빠지고. 그래서 너무 쑥스러운 나머지 옆에 있는 캐디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와, 저 연못에는 공이 수천 개는 빠져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디가 뭘 했을까요? 옆에 있을 때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캐디가. 예. 뭐랬냐면, 고객님, 저희 골프장은 고객님 같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좀 맞장구를 좀 쳐주지. 예. 자,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어떤 차입니까? 아우디입니까? 아니면 캐딜락인가요? 아니면 BM입니까? BMW입니까? 아니면 벤츠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차는요? 어떤 차요? 예, 부모님이 어릴 때 밀어준 유모차랍니다. 유모차. 유모차가 가장 비싼 차니까요.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과거에 존재했던 고마움을 기억하고요, 현재 존재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요, 미래에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있는 얘기 행복 강의 했더라고요.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존재했던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현재 그 즐거움을 못 찾고 있고요.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다가올 미래가 정말 좋게 그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올 미래조차도 나한테 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행복하고는 담을 쌓아야 된다. 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생각이죠. 여기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그 과거가 있는데요. 그 과거 속에 슬픔과 기쁨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본다면 긍정과 부정 중에 긍정보다는 부정을 많이 떠올린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삶을 알차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연상을 시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장인어른이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위가 4명이 되는데 형님 4분이 아무도 안 오고 저만 3분이 아무도 그죠? 4분 아무도 안 오고 저만 막 사위로 울고 있더라고요. 저 형님들 정이 없나 쌀쌀 맞나 눈물이 안 나 감정이 없나 이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있으니까요. 나만 울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잠시 잠깐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저는 장인어른하고 과거의 추억담이 머릿속으로 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젊은 형님들은 전부 서울에 살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어울려서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날만 내려와가지고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 저는 포도농사를 이제 장인어른이 지으니까 주말마다 가서 포도농사를 돕고 옹기 축제할 때 울산에 모셔와서 축제도 보여주고 장미 축제할 때도 보여주고 근데 몇 번 이렇게 많이 왕래를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촌에 가자고 하면 제 차를 또 모시고 가서 동네에 또 그 어르신들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포도농사 지으면서 뭐 이쁜 거 괜찮은 거 먹으라고 이렇게 들이밀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추억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죠. 아 내가 많이 장인들한테 많이 챙겨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때 또 햅쌀 나왔다고 이렇게 막 챙겨주고 드렁크에 실어주는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싹 스쳐 지나가니까 추억이 떠오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때 그 감정은 슬프기도 했지만 정말 슬픔에서도 또 다른 또 뭡니까? 기억을 나게끔 하는 게 또 참 고맙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했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현재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2의 IMF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저도 뭡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또 시원한 표정으로 제가 또 고객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또 뭡니까? 결국 현재 일어나는 일 중에 잘 될 수 있는 거면 또 자꾸 생각하면서 또 도전을 하고 있어야 되지 또 현실이 또 힘들다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가요? 저는 시험 떨어진 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시험 떨어진 날 당일날 책집 던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친 날 바로 저는 도서관을 갑니다. 책을 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나를 더 채워줄 에너지 요소가 뭐겠습니까? 저는 강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인성도 관련 책을 또 많이 보고 강의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인성 강의를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가 있을까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많은 청춘들이 말하고 결혼이요, 결혼 이렇게 얘기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예,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하는 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넣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넣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쵸? 그럼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우리는 어차피 사는 인생 다 좋은 쪽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뭔 일을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로 자꾸 나를 추스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넬 대학의 기로비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지만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잊혀진다.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는 정말 계속 그거 했어야 되는 건 했어야 되는 이러지만 실패를 물론 했더라도 한 번은 빨리 좀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랬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면 다음 이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행복 관련 책이 많이 적혀있어요. 다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하십시오. 우리 낮반에 회장님 보고 여행을 좀 하더니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대요. 맞는 말입니다. 회장님만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더니 전부 여행을 다 갑니다. 암 걸려서 6개월 선고받으니까요. 전부 여행을 다 가요. 그 시간이 없던 사람이 암 선고받고는 시간을 냅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생이. 그런데 예를 들면 400점 만점에 395점을 맞으면 합격을 한다고 했는데 393점을 맞다고 해봅시다. 몇 점 차이 안 나는데 떨어졌어요. 결과는 떨어졌지만 실력은 어떻습니까? 실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옥상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볼까요? 물론 삼성 이근희 회장하고 여기 계신 분하고 자산을 따지면 한참 차이가 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간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면서 그 삶을 또 놓고 보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비교 속에 살다가 자꾸 나를 낮추다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정말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또 잘 자세히 보면 이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나한테 맞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개성도 있고요. 그렇더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여행요? 시간을 내십시오. 내셔서 가십시오. 가보니까 좋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어디 푸켓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너무 좋다 했더니 그 푸켓에서 그냥 한번 살지요. 이민 가시죠. 이랬는데
이민 가서 그곳에 계속 살면 좋지는 않겠더라고요. 반짝 가서 즐기고 오는 게 좋지요. 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뜬다는 데도 없잖아요. 네. 두 번째, 운동이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왜 행복지수를 올리냐? 예, 근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증가된답니다.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호르몬이 나와서 NK세포, 한마디로 자연살상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증가되면 암세포보다 줄인다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어제인가요? 그 방송의 TV에 쥐를 실험을 하더라고요. 쥐를. 암을 사람을 직접 시험을 할 수 없으니까 쥐를요 피부암도 일으키고 간암도 일으키고 위암도 일으켜가지고 그 일으킨 쥐를 한 그룹은 운동을 시키고요 한 그룹은 운동을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시킨 쥐는 그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쥐는 일찍 죽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죠? 산책. 산책하면 운동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산책을 할 때는 뭘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산책은 절대 빠르게 걷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산책이에요. 경치도 보면서 꽃도 보면서 연못에 고기도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마디로 산책 이거로 사색의 시간이라 해도 가능해요. 혼자서 뭔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죠? 그 순간입니다. 너무 많이 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수다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수다를 곁들인 음식. 왜 여성분이 남자보다 오래 살겠습니까? 너무 수다를 이렇게 많이 남자들도 많이 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딱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남자는 많이 삭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활동입니다. 영적 종교 힘을 빌리는 거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고 하니까요. 강한 자아가 없으신 분들은 종교의 힘을 통해서 또 행복을 한번 순간을 맞이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자제하세요. 첫 번째요, 일하는 시간. 예.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돈이 좋다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적절히 안내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TV, 출퇴근 시간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시고요. 또 못 줄이겠다면 카풀을 해서라도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한 시간이 많이 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또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합니다. 훌륭하죠. 근데 불행한 사람은 상대를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힘이 약하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과거에 어떤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습관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다는 아닌데 그 다를 지불해보면 다음 사람,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인데 또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약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행복하고 이꼬로 되는 게 바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누가 인정해줍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 있는 개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관계 속에서 누굴 믿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관계가 신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보시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는 사람이 나하고 다 전적으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놓고 보면 아무나 또 사귀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정말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람하고 사귀기로 했으면 정말 그 사람을 믿고 같이 또 인생을 정말 동반자로 또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남 얘기는 그렇고, 그죠? 남과의 그렇고, 심지어 가족, 부모끼리도 불신이 많아가지고 각방을 쓰면서 사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된다. 오래 함께 오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을 일인 거죠. 슬픈 일입니다. 일평생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내세울 업적이 단 한두 가지도 없다 그러면 살아 있었을 뿐이지, 그죠? 제대로 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으면 뭔가 주변에 뭐가 많아야 됩니까? 바로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뭐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사귀려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가 과거가 들통나가 뭐 됩니까? 다시 각방이 들어갑니다. 안 되죠. 사람 못 사귀죠. 안 나오면 못했습니다. 자, 갑니다. 긍정인데, 긍정에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나무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 나무를 보고요, 와우, 그림 한 폭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아, 그죠? 호감을 그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수는 잘라가 집을 쳐야 되겠다. 테이블을 만들고, 그죠? 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같은 나무를 보는데 이렇게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피치 배우러 왔는데 무슨 행복이고! 빨리 스피치를 시키지! 장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덤으로 오늘 행복까지 선물 중에 내가 어디 가서 스피치 할 때 행복 강의 이야기해봐야지, 행복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겠네, 행복 스피치 하나, 3분 스피치 하나, 5분 스피치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생각하면 이 시간이 알차고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사람의 본능과 삶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뭡니까? 인생은 짧다. 짧고 굵게 즐기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짧고 굵게 즐기다가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원룸 살아도 차는 벤츠입니다. 그쵸? 마누라도 이런 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인생은 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말한 사람이 어떤 걸 할까요? 당연하죠. 바로 폭탄주를 좋아할 거고요. 예, 한탄주입니다. 하룻밤에 풋사랑을 즐길 것 같습니다. 또 묻고, 그죠? 뒷일 생각 안 하고, 그죠? 건강 생각 안 하고 그 순간만 즐기면 끝을 보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저축이요? 미리 자기개발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요? 이런 거 생각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볼까요? 인생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운동할 것 같고요,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재테크 공부를 하고요, 어학 공부, 점수를 치더라고요, 취미, 독서, 직무 공부, 전문 자격증, 운동, 영어회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회화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게 실상 많이 사용이 되나 봅니다.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학생들 취업하기 위해서 토익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회화가 전혀 안 되는 대학생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실생활 도움되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이다. 왜 발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미 있는 거니까 끄집어내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의 잠재 능력은 타고난 게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발달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도 이 우리나라는 뭡니까? 잠재 능력을 더 끄집어낼 교육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채우는데 너무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못하는 걸 채우다가 인생이 많이 훌쩍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꼭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중학교부터는 정말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간다면 중3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커버그요? 네,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이 뭐 세일즈를 했거나 피아노를 쳤거나 했으면 자기 영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금성님, 조엘 오에스틴인데, 이 사람이 강연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강연하는데,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 양사이드로 쫙 도움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아파트 한 6천 높이에요. 그 사이에 딱 이 사람이 서서, 브라운관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제 이 사람 강연하는 거 보고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강장도 없지만요. 내 꿈이 잠실 체육관을 가져가는 명호입니다. 잠실 체육관을 가는 명호가 조연필이 가서 살아있으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강연을 한번 하고 이선이 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강연을 하면 되겠지만 처음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조연필 보러 왔는지 나를 보러 왔는지 헷갈릴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날이 한번 왔습니다. 상당히 참 좋습니다. 신세대가 온다면 또 소녀시대를 부르든 요즘 떠오르는 뭐 아이돌 가수를 불러야 되겠죠. 저를 보러 가든 저를 보러 오는 건지 가수로 오면 헷갈릴 겁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인기는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전국 투어를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맞으면 조금은 맞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저만 위치해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아들이 갑자기 저녁 한 11시나 12시 사이에 아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아빠는 삶이 재밌습니까? 이렇게 묻는 아들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물을 때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남들이 친구가 물을 때는 또 농담을 이렇게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갔었는데 아들이 대놓고 또 직접 대놓고 물으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이 즐겁고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재미가 있는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원래 어릴 때 꾸는 꿈이 지금 현재의 꿈인가 이것도 묻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은 아니다. 그거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 꿈을 찾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일을 의미를 두게 되는가? 그걸 이제 묻더라고요. 왜 의미를 두게 되는가? 남은 잘 안 하는 일인데 왜 의미를 두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보다 훌륭한 아들이 예. 그래서 이랬습니다. 의미를 두게 된 거는 내가 변화를 보여봤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보인과 동시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안 바뀌지만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기분을 분명히 느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내가 그 기대감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갔습니다. 긍정의 힘 가지셔야 됩니다. 긍정의 힘. 자, 목표를 시각화하라. 원착하고 싶으면 목표를 매일 시각화하라. 떠올리라는 거죠. 떠올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행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것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여행이 주는 묘미가 그거거든요. 매일 보던 게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이 최근에 울산에 와가지고 그죠? 안절부터 가고 이렇게 일본 투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울산에 볼 게 뭐 있다고 쏘갔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것이 아닌 것이 별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느끼고 살아온 문화가 아니거든요. 와서 보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못 느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행복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한 번씩 할 때 행복을 느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 결별하려고 어디 갑니까?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평소의 패턴을 달리하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3kg 쪘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좀 밥을 계속 받아 먹으니까 밥을 안 해먹고 밥을 얻어먹기만 하니까 얻어먹기만 했어요. 해주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꼭 궁궐에 있는 왕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좋은 강연을 이런 좋은 집에서 이런 좋은 곳을 보고 이런 맛있는 걸 먹고 싶지 않습니까? 뭐 지금 먹고 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산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걸 매일 먹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매일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나도 저곳을 가겠다. 저는 크루즈 여행을 갈 겁니다. 한 달 가니까 2천만 원 합이 4천 4천만 들면 한 달간 유럽과 동시에 세계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비용이 여기 어떻게 될까? 맡겨야 되겠지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그 가정의 시나리오 중에 크루즈 여행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좀 몰라도 됩니다. 좀 몰라도 됩니다. 자,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갑자기 왜 좀 몰라도 됩니다. 누가 얘기하면 하버드대학교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목표입니다. 한결같은 뜻을 정하는 것. 목표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목표가 없다면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갈팡질팡하거든요. 무슨 책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방해 자극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맞죠? 저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바뀌지도 않는 거, 그 열심히 해봐야 보람도 없을 텐데, 뭐하나 그 고생을 합니까? 다른 거 하지. 이런 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안 그런 것도 저는 많습니다.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식에 외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내 목표를 관찰할 수가 있다. 관찰할 수가 있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왔다 갔다 안 하려면 뭡니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서 맞는가 보다. 또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 맞는가 싶구나. 그럼 하다가도 허지부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옆에서 피아노 치는데 못 친다고 그 실력 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겠다고 치아라. 그 한마디에
망치 들고 와서 피아노 때려 부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아,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이희라 양이 그랬다는 겁니까?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를 선수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단지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내 손가락까지 피아노를 친다고 하니까 받아준다는데, 전혀 음악에 무리하는데,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내 손가락 가지고 피아노, 그죠? 악보를 보면서 한 곡을 3년을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쳤더니 3년을 연습을 쳐서 뭡니까? 피아노 대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싶어서 갔더니 네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시 3년을 쳐 합의 6년을 쳐가지고 처음으로 콩쿠르 대회를 나갔다. 그죠? 물론 그런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누군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 목표가 없는 거고, 목표가 없으면 불행한 거랍니다. 누가요? 데니엘 길버트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면 별 효력이 없었을 텐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꼭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격자와 비인격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무시했다고 열취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을 보고 기부자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세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행복해지는, 좀 행복해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